오늘은 이제 복소수를 진행을 할 건데요. 복소수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합시다. 복, 소, 수.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수는 어떤 수였어? 어떤 종류의 수였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렇지, 자연수부터 배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수를 먼저 배웠어요. 자연수를 배우고 뭐 배웠지? 우리 음의 정수라는 걸 배웠지. 음의 정수. 자연수를 네 글자로 늘려서 쓰면 뭐예요? 양의 정수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0 하나가 추가돼서 여기는 얘 이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정수라고 배우게 됐어. 그죠? 정수 배우고 이제 소수, 분수 막 이런 거 배우면서 여기 수가 어디까지 확장이 됐어요? 여기 얘가 그러니까 소수 등, 소수랑 그다음에 분수 이런 것들이 소수, 분수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유리수라고 하는 개념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죠? 유리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했어? 무리수라고 했어. 무리수라고 했었고 유리수랑 무리수랑 나누는 기준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유리수랑 다시 뭐라고? 그렇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까지를 유리수라고 하고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까지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무리수부터는 기호가 들어갔죠. 루트, 뭐 파이, 뭐 이런 거, 그지? 기호가 들어가서 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소수도 몇 가지로 있어. 사실 소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소수? 다시 유한 소수, 무한 소수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무한소수 두 개로 따라서 순환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리수였고요. 그 밑에가 무리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했어? 우리는 실수라고 했었고 실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체계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뭘까? 실제. V? VI? 배웠는데 학교에서. 실제 존재하는 수라고 해서 실수라고 하는 거. 리얼 넘버예요, 리얼 넘버. 오케이? 그러면 가상의 수가 있겠지? 가상. 우리 그 없는데 막 있는 척하는 거 뭐라고 해? 없는데 나 없어, 실제로 없어. 근데 막 있는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 그렇지, 허세 부린다고 하는 거지. 없는 수는 허수예요, 허수.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존재하는 것처럼 가상으로 만들어낸 수를 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가상에서 이미지너리 오케이?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해서 얘는 뭐라고 합니다? 허수라고 합니다. 요거 두 개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합니다. 복소수에는 실수와 허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허수라는 거의 정체는 뭘까요? 부터 생각을 해보자. 일단 봐봐. 실수의 성질이 뭐가 있어요? 실수의 가장 실수의 성질, 기본 성질이 없을까? 기본 성질에는 뭐가 있을까요? 실수까지 우리가 배웠을 때 그 실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뭐냐면 어떤 실수 A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A는 양수거나 혹은 0이거나 혹은 음수입니다. 요것 또는 요거입니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뭐 따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저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 뭐 어떤 수가 있어도 이게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이거나 아니면 0보다 작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정말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제곱했을 때 뭐가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라고 하는 이 성질이 있어요. 실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서 요거는 이제 증명할 때 많이 쓰이는 성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얘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실수의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성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을까요? 여기는 얘가 없을까요? 이런 거의 존재는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존재하는 수 중에서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가상의 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공학 쪽에서 사실 나온 건데 공학 계산을 막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어떤 수가 있어야만 뭔가 계산이 되는 형태가 막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를 그냥 내가 만들어 버렸어.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우리 루트가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 좀 비슷해요. 루트가 처음 나왔을 때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럼 제곱해서 뭔가를 제곱해서 다시 뭔가를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를 구해주세요. 뭐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라고 한다면 a는 1이겠죠. 바로 구할 수 있어. 뭔가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필요하다. 그럼 a는 2예요. 바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뭔가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내가 찾을 수 있나 봤더니 없었던 거야. 실제로는. 그지? 없었던 거야. 1.4 정도 제곱하면 비슷하게 나와요. 1.4, 1 정도 더 비슷하게 돼. 1.413 더 비슷하게 나와. 계속 갈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정의해버린 거야? 여기는 이 숫자를 루트 2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호를 써. 우리한테 지금 봐봐. 우리한테 루트 2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숫자처럼 인식이 돼요. 루트 2는 숫자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 수예요. 얘는 사실 기호입니다. 얘는 제곱해서 2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호였어요. 그래서 루트를 발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곱이라는 그런 연산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렇게 기호로 만들어낸 거야. 근데 제곱해서 뭐가 어떤 수가 있어? z라는 수가 있었는데 걔를 제곱했더니 얘가 뭐가 됐대? 0보다 작아졌대. 얘가 마이너스 1이 됐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그 z를 우리가 뭐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린 거야? i라고 가정을 해버렸어. 오케이?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를?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음수가 되는 수를 뭐라고? i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막 제곱해서 어떤 숫자가 있었어. 걔를 제곱해서 걔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봤더니 여기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곱하기 4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얘는 뭐였으면 좋겠어? 2i거나 마이너스 2i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왜냐면 요거 제곱하면 4가 되고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거 제곱하면 4가 되고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는 얘가 되는 그런 숫자를 내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하나만 딱 결정을 해놓으면은 여기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몽땅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예요 라고 해서 가상의 수 i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결정 지어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허수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거야. 허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기는 얘는 i를 포함한 수 i를 포함한 수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하는 말 정말 잘 들어야 된다. 허수라고 하는 거는 가상의 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수라고 하는 건 전부 다 크기가 있거든. 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의 크기는 3이에요. 마이너스 3의 크기도 3입니다. 이거 뭐야? 절대값이죠. 크기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원래 사실 절대값이거든. 절대값이 크기가 있는 수를 가지고 뭐라고 해? 실수라고 해. 실수는 전부 다 크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얘 i라고 하는 건 가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수이기 때문에 얘는 크기가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크기가 없기 때문에 봐봐 i랑 2i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얘가 더 커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는 얘에서 부등식 이렇게 쓰는 건 불법입니다. 허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뭐가 됐어? 부등식이 나왔어. 그럼 얘는 무조건 다 불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가상에서 i가 들어가 있는 숫자, 허수인 숫자는 크기 비교를 할 수 없어요가 정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숫자가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부등식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말하지 않아도 실수였구나. 말하지 않아도 실수였구나. 이게 기본으로 깔려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i라고 하는 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i가 도대체 뭘까요? 허수 단위라고 불러요. 허수 단위. i라고 하는 데는요. 말 그대로 뭐냐면 그냥 제곱해서 뭐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녀석을 i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i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원래 뿔마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허수 단위 가상의수 i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포함한 수는 몽땅 다 무슨 수가 된다? 허수가 된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수랑 가상의 수까지 합쳐가지고 전체 수 체계를 바라봤을 때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봐봐 중학교 때는 분명히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제일 큰 수 체계가 실수예요 이런 얘기 했을 거야.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일 큰 체계는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예요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대학교 올라가서는 복소수 말고 또 있겠지?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평생 그럼 복소수 말고 더 다른 수도 있지 않을까? 더 큰 수치가 있지 않을까? 평생 연구를 했대요. 그러다가 망했대요. 무슨 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뜻이.
오케이? 그래서 허수보다 복소수보다 더 큰 수책에는 없었구나. 네, 여기서 배우는 이 복소수가 최고의 수책이구나. 제 끝판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는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있잖아. 복소수를 표현할 때 있지. 복소수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A 더하기 BI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A랑 B는 뭐여야 돼요? 실수여야 합니다. A랑 B는 실수여야 되고요. A 더하기 BI 꼴로 주어지는 건 I를 포함한 수기 때문에 얘는 허수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무조건 허수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B가 0이면 어때요? B가 0이면 얘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A가 됩니다. A는 실수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수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실수인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 허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인 경우는 어떤 형태일까? B가 0이었던 상황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허수인 경우는 B가 0이 아니었던 경우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는 얘는 순, 허, 수. 그다음 순, 허, 수가 아닌 허수. 얘는 뭐 따로 이름을 붙이기 좀 그랬나봐. 그래서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순허수가 아닌. 여기는 얘는 뭐가 A가 만약에 0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B가 0이 아니면서 A가 0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0이 아닌데 얘가 0이잖아. 그러니까 I만 달고 있고 플러스 실수가 없는 이런 수를 가지고 순허수라고 합니다. 얘는 그래서 어떤 꼴이야? 그냥 BI 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수는 무슨 꼴이야? 그냥 A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어떤 꼴이겠어? 얘는 A가 0이 아닌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이런 수를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상하이 무슨 수인가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본다면 여기는 얘는 순허수가 되는 거야. 얘는 순허수입니다. 그 다음에 3 실수입니다. 그죠? 그다음 2-i 이렇게 돼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분류되는구나. 일단 i를 포함한 거는 허수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 i를 포함하지 않는 건 실수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 i 포함한 것 중에서 실수가 없으면 실수인 쪽이 없으면 얘를 순허수라고 부르고 실수인 쪽이 있으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용어 정리를 조금만 해볼게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A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B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허수 부분. 이거 걸그룹에도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지? 뭐 나는 여기서 뭘 맡고 있어요. 뭘 맡고 있어요. 그죠?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여기 얘는 실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얘는 허수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다. 그럼 여기서 하나 키포인트. A랑 B는 뭐라고 했어요? 실수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의아할 수 있지만 봐봐. B라고 하는 요 숫자 있지. 요 숫자. 얘는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얘가 헷갈려. 여기서 허수 부분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BI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야. BI가 허수 부분이 아니라 그냥 B만 허수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앞에 붙어있는 그 실수 B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3-2i 이렇게 있었으면 실수 부분 얼마예요? 3입니다. 허수 부분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이너스 2입니다. 다시 5i가 있었어. 실수 부분 얼마예요? 0입니다. 허수 부분 얼마예요? 5. 마이너스 5라는 수가 있었어. 실수 부분 얼마예요? 마이너스 5. 허수 부분 얼마예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i를 제외한 i의 개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허수 부분이라고 불러. 뭐라고? i의 개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허수 부분이라고 배운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하고 잠깐 문제 풀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하나만 더. 여기서 이제 특별히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저가 또 엉망이 여기저기 막 쓰고 있어요. 다시 봐봐. 여기 얘는 켤레 복소수라고 불리는 애가 또 있어. 일단 용어 정리를 한번 싹 하고 갈게. 그러니까 보통 복소수 하면 Z로 많이 표현하거든. Z로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A더하기 BI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 얘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애를 가지고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한 짝꿍이에요라고 불리는 애는 A-BI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켤레 복소수는 어디에 허수 부분에 실수 부분 아니다. 허수 부분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겁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호를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 있는 걔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Z라고 하는 애의 켤레 복소수이기 때문에 Z 짝대기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이 짝대기가 영어로 뭐예요? 막대기가 영어로 뭐야? 막대기. 우리 그 뭐야? 아이스크림 먹을 때 있잖아. 비슷한데. 아이스크림 먹을 때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야. 그거 뭐라고 불러? 세 글자로. 초코바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지? 짝대기. 바를 가지고 뭐라고? 얘를 가지고 바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얘는 Z 바입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읽을까요? 넘어갑니다. 여기는 Z바, 여기 켤레 복소는 Z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하자면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 봐봐.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구성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성 요소가 두 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실수 부분이라는 게 있고 허수 부분이라는 게 있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하나의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문제를 풀려고 해. 복소수가 조금 어색하고 되게 어렵고 계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보자. 예원이의 나이의 2배를 해서 마이너스 3을 해가지고 더하기 1을 해주면 얼마예요? 이렇게 말할 때 오케이? 예원이의 나이를 x라고 하고 거기다 2배를 한 다음에 거기다 더하기 3을 하고 마이너스 1을 해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얘를 그냥 내가 x라는 문자 하나로 취급할 수 있잖아. 그렇지?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수는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그럼 복소수도 Z라고 표현한다면서요.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복소수는 꼭 이렇게 세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세팅을 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복소수가 있었는데요. 곱하기 3을 하고 뭐 더하기 1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복소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 1을 했어요. 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구성 요소가 몇 개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 있었던 게 갑자기 2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산에 조금 어색함을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 복소수는 구성 요소가 몇 개 있으니 2개 있으니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랑 거 2개가 있으니까 그 2개를 가지고 저렇게 세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문제 좀 풀어봅시다. 조금 더 설명을 할 게 있어서 조금만 더. 복소수의 연산이라는 거. 복소수의 연산. 연산이라고 하면 뭐 사칙 연산이잖아. 다항식에서 했었잖아. 그지?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더하기 플러스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런 거예요. A 더하기 BI라는 복소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 더하기 DI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어요. 그것에 더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도 그냥 정리만 잘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실수 부분끼리 그냥 더해버려요. A 더하기 C 이렇게. 그 다음에 허수 부분끼리 더해버려요. B 더하기 D 해서 I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냥 복소수의 연산입니다. 되게 쉽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항식 연산이랑 좀 느낌이 비슷해. 봐봐. 3x 더하기 1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얘 더하기 5x 마이너스 2를 해달라. 그럼 누가 봐도 얘는 그냥 8x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비슷해요. 1 마이너스 i가 있었고요. 더하기 2 플러스 3i가 있었다면은 여기는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3 해주면 되고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2i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를 문자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똑같이 계산하면 돼. 그게 그냥 복소수의 더하기 연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럼 빼기는 어떻게 써? 두 번째 빼기는 어떻게 써? 똑같겠지? a 더하기 bi가 있어요. 여기 c 더하기 di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면 되겠어? 여기서 이거 빼면 돼요. a 빼기 c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b 빼기 di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 얘가 복소수의 연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곱하기라고 하는 것도 곱하기 세 번째 곱하기라는 거는 뭐랑 똑같아? 그냥 전개랑 똑같아요. 그래서 봐봐. a 더하기 bi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C 더하기 DI라는 게 있어요. 그걸 곱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냥 똑같이 전개해요. AC 해주고 더하기 뭐야? A, DI 이렇게 해주고 BCI 더하기 BDI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전개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I의 제곱은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어? 뭐라고? I는 정의가 뭐였어? 제곱해서 뭐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애가 정의였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뭐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요거랑 요건 빼기 DI 빼기 AC 빼기 D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요거랑 요거랑 묶어서 AD 더하기 BC 뭐가 됩니다? I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그냥 전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 마지막 4번 나누기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나누기 되게 간단해요. 나누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C 더하기 DI분의 A 더하기 BI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봐봐 우리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3 이런 거 했어요. 뭐 했어 이런 거 할 때? 유리화는 작업했지. 유리화라는 게 뭐였어? 유리화라는 게 얘를 유리수로 만들어주세요. 여기 얘도 유리수로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개념으로서 제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을 분모 분자에 곱했었잖아요. 그지? 이렇게 곱했었잖아. 맞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됐어? 2 마이너스 1 분의 3에다가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유리화였지. 여기는 얘는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것도 우리는 보기 싫어서 뭐 하는데 유리화를 하는데 분모에 허수가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보기가 싫을 거 아니야, 그지? 왜 보기 싫은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보기가 싫대잖아, 수학자들이. 그지? 사실 이유 조금은 알고 있어요. 조금은 뭐냐면 계산하기 불편해요. 오케이? 여기 얘가 허수가 밑에 들어있으면 계산하기 불편해서 빨리 그냥 이렇게 바꿔주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얘는 실수화라고 합니다. 실수. 유리화는 그냥 유리수로 만들어주세요 이거였잖아요, 그지? 여기 얘를 실수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당연히 뭘 하면 되겠어요? 지금 봐봐. C 더하기 DI가 여기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A 더하기 BI가 여기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에다가 똑같이 여기 있는 얘의 뭐를? 켤레를 분모해줘요. 켤레. 얘의 켤레는 뭐야? C-DI. 요거를 똑같이 C-DI를 여기 곱해줘.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자동으로 뭐가 되겠어? C의 제곱 마이너스 DI의 제곱 될 겁니다. 그죠? 다시 요건 C의 제곱 마이너스 D 제곱 I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I 제곱이 뭐였으니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 분모는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이렇게 분명하고요. 위에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이거 전개하면 됩니다. 됐죠? 요거 위에서 곱하기 했던 것처럼 그냥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복소수의 나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끝이야.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연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더. 복소수의 상등.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할게요. 복소수 상등. 상등이란 말은 두 개 같은 거, 같은 복소수가 뭔가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I랑 그 다음에 C 더하기 DI랑 같대요라고 한다면 여기서 A는 당연히 C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뭐여야겠어? D여야겠지. 이런 게 복소 상등입니다. 이 복소 상등이 중요한 이유를 하나만 설명해 줄게. 두 복소수가 같다. 여태까지 우리가 뭔가가 같다라고 하면 식이 몇 개 나와요?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같다 이렇게 하면 식이 하나만 나오거든? 그렇지? 근데 복소수, 두 복소수가 같다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식이 하나만 나오긴 하지만 각각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을 비교해 생각한다면 식이 결국 몇 개 나오는 거야? 두 개 나오는 거야. 복소수 상등했을 때 결과는 식이 몇 개 나옵니다? 두 개 나옵니다. 방정식이 두 개 나온다는 뜻이니까 복소수 상등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두 복수가 같다를 가지고 문자를 몇 개까지? 문자 두 개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꾸 안 되는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문자 두 개까지 복수수가 같다는 이 조건에 문자 두 개까지 커버 가능하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식이 하나만 준 것 같지만 사실상 나한테 식을 몇 개 주고 있어? 두 개 주고 있어. 여기까지 정리하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소수의 연산은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복소수를 보통 복소수를 말할 때는 Z라고 많이 써요. 소문자 Z를 많이 씁니다. 복수 Z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은 여기는 얘를 A 더하기 BI라고 세팅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습관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구성 요소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잡아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진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자. 자 요거는 다시 정리 꼭 해야
해야 됩니다. 실제 문제로 한번 봐봅시다. 복수에 연산을 해달래요. 지금 하는 거는 뭐 되게 정말 간단한 그냥 뭘 해주세요. 연산만 해주세요 이런 거니까 이거 여기서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죠? 조금만 연습해주면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봅시다. 첫 번째 1번 문제 보니까 요거 더 해달라는 거지. 그럼 나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다항식에서 내림차순 정리하듯이 얘는 i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i가 있는 거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리해 주면 됩니다. 여기 1이랑 여기 3이랑 이거 마이너스 3이죠? 3개 더하면 1 되겠네. 그다음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랑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i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 1번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간단하죠? 이거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럼 여기 얘 뭐 해주세요? 전개해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전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곱하니까 뭐? 봐봐. 선생님 그거 기억나? 얘들아? 다항식에서 전개할 때 내림차순 정리까지 한 번에 했었지. 그죠? 이것도 있잖아. 전개할 때 실수가 될 만한 실수 부분을 한 번에 싹 몰아서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허수가 될 만한 거 몰아서 싹 정리하면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하면 얼마야? 6이잖아. 얘랑 얘랑 하면 얼마예요? 4네요. 맞아요? 마이너스 4i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하면은 4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6이랑 4랑 더해서 10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12 요렇게 했더니 2i가 되니까 10i 마이너스 10i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됐습니다. 요렇게 그냥 한 방에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놨으면 좋겠네요. 됐죠? 다음 보자. 여기. 자 이거 풀어야 돼. 여기는 어떻게 풀래 저거? 어떻게 하고 싶어? 처음에 뭐 할래?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결국 계산해달래. 그래서 어떻게 할래? 응? 그렇지. 합차가 생각나야지. 뭔가의 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이니까 이걸 전개하고 이거 전개하고 계산하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뭘로 바라봐 주세요? 합차로 바라봐 주세요. 합차를 우리가 괜히 배운 거 아닙니다. 계산 편하게 하려고 배운 거지. 요거랑 요거랑 두 개 뭐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될 거야. 더하면 8입니다. 요거랑 요거 두 개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될 거야. 빼면 6i 돼. 계산해주면 48i.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다음 4번 볼게요. 4번. 요거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얘 혈내를 분모 분자에 곱해달라. 그게 나누기의 계산입니다. 이게 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요거는 4 더하기 1이니까 분모는 5가 될 거고요. 봐봐, 선생님이 지금 i 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얘를 그냥 계속 플러스 1로 그냥 바로 계산하고 있거든? 맞아요? 요거는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계속 하다 보면 될 거예요. 지금 다시 봐봐. 얘가 지금 뭐였냐면 2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뭐였어? i의 제곱이 이렇게 있었어. 요만큼이 플러스 1이니까 이건 분모가 5가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죠? 5가 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전개하면 되니까 이것도 봐봐. 이렇게 하니까 6이네.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5죠? 1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니까 10이다. 그럼 플러스 7이야.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그냥 계산을 이거 봐봐. 한 번 더 쓰는 것보다 그냥 한 번 더 생각하면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계산 속도가 확실히 빨라집니다. 알았죠? 좋아요. 그래서 밑에 거 뭐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좀 개념적으로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수 조건과 허수 조건인데 일단 봐봐. 복소수 z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보통 이제 a 더하기 bi라고 표현을 하잖아.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지금 허수는 아니죠. 둘 다 실수예요. a랑 b는 둘 다 실수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괜찮죠? 그러면 z가 실수다 라는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주면 좋겠나요? 첫 번째, z가 실수다라는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주면 좋겠나요? 가장 기본은 뭐겠어요?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0이었으면 좋겠어. 그치? 그럼 실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z가 실수다라는 이 말은 그냥 b가 허수 부분이 얼마다? 0이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거 너무나 쉬운 형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얘가 지금 Z라고 이렇게 A가 BI라고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Z의 제곱을 한번 생각해봐요. Z의 제곱. Z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면 걔는 실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왜?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았잖아. 허수는 뭐였어? 제곱해서 0보다 작았어. 그죠? 허수는 순허수는 제곱해서 0보다 작았어. 그럼 세 번째로 Z에다가 Z 바를 더하면 여기는 얘가 실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얘는 무조건 실수죠.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 Z는 Z 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실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실수가 될 조건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건 너무나 쉬운 조건이니까 특별하게 쓰지 않을게요. 두 번째, 여기는 얘는 아까 설명했어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세 번째, Z가 Z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더하기 BI라는 게 A-BI랑 뭐예요? 같아요 이런 뜻이잖아. 맞아요? 그렇다면 A랑 A는 없어질 거고요. 이거 넘어가니까 뭐가 돼? EBI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 B가 뭐였군요? 0이었군요. 이런 결론이 나와요. Z가 Z바다 이 상황은 여기는 이 1번 얘기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된다면 걔는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실수다라는 정보를 준다면 이렇게 식을 써도 되고 이렇게 식을 써도 되고 이렇게 식을 써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요 식이랑 요 식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실수다라는 정보를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편하게 바꾸는 경우가 많지만 이게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반대로 그럴 때는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거 꼭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Z가 순허수다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첫 번째 A라고 하는 게 0이어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A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허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B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A가 0이라고 해서 얘가 순허수처럼 보여요. BI니까. 근데 B까지 0이었으면 어때? 0이라는 실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도 0이고 얘도 0이었다면 0이라는 실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0이어야 하되 여기는 얘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는군요. 여기는 이 조건을 놓쳐서 틀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건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얘는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지만 얘는 놓치기 쉬워서 별표를 쳐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놓치기 쉬운 조건입니다. 그럼 두 번째 Z제곱 순허수였다면 얘는 BI 이런 꼴이 됐을 거란 말이야. B는 0이 아닐 거야. 이거 제곱해버리면 B제곱에다가 I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는 얘가 0보다 큰 애가 될 거 아니야. B제곱이라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만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B제곱은 0보다 큽니다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아놨으니까 얘는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걸 발견했을 때 Z가 순허수였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 마지막 세 번째 Z랑 뭐랑 같아지냐면 마이너스 Z 바랑 이렇게 같아진다면 얘는 뭐가 됩니다? 순허수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I라는 애랑요 여기는 얘랑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A 넘어가서 플러스 BI 이렇게 될 거고 요거랑 없어지면서 얘가 넘어가니까 2A가 0 되면서 A 값이 0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얘에서 Z가 허수가 아니다. 다시 Z가 실수가 아니다라는 정보가 또 필요하긴 해요. 여기 B가 0이 아니다라는 정보가 필요하긴 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성립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얘를 바라보면서 다시 Z가 실수가 아닌데 얘가 만족됩니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Z는 순허수라고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가 일단은 실수 조건과 허수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잘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켤레 성질 하나만 좀 체크하고 갈게요. 켤레의 성질 켤레 쪽 가서 다시 얘기해주세요. 켤레 쪽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Z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Z가 실수일 때 X값을 A, Z가 순허수일 때 X값을 B라고 해보자 이렇게 돼 있었어. 일단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난 전개할래요. 그럼 얘는 1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얘는 플러스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니까 X 얘는 X 마이너스 4 I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요? 실수였으면 좋겠어요. 허수 쪽 이쪽이 0이면 좋겠네요. 이런 뜻이 되니까 A 값은 뭐가 됩니다? A 값은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만약에 순허수가 되고 싶었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0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얘가 0이 아니면 좋겠어. 이런 뜻이니까 얘가 0이려면 x값이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을 때 이쪽이 0이 안 될 게 분명하니까 이 값을 내가 b라고 받아봐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문제 풀어주면 답입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두 번째 밑에 문제 보세요. 여기는 얘가 실수가 돼. 이거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고 여기는 얘를 봐봐. 3번. 자, 다시 3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준다는 거야. z가 이렇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었는데요. z제곱이 0과 작고 싶었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복잡한 여기는 이 식을 내가 전개하는 게 제곱해서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z제곱이 0과 작고 싶었다는 이 표현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z가 모이고 싶었구나. 순허수이고 싶었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냥 여기는 얘가 또 마찬가지. i가 없는 애들이랑 i가 있는 애들로 묶어서 얘가 0이면서 얘가 0이 안 되게 해주세요라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그대로 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다음 복소수가 같을 조건,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바로 풀어보자. 복수는 같은 조건. 미정계수 몇 개이니? x 한 개, y 한 개, 두 개 있어요. 미정계수 두 개 있는데 복소수가 같다면 식 몇 개 만들 수 있다고? 두 개 만들 수 있다고.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 두 개 각각 비교해주면 식 두 개가 나올 테니까 그거 두 개 비교해서 연립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편례복소수 얘기가 나와요. 잘 봐봐. 요거 편례복소수 얘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려고 했더니 벌써 50분. 잠깐 쉬었다 진짜? 자 보자. 이제 편례복소수에 대한 성질 조금만 얘기하고 갈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개념 제목은 편례복소수의 성질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성질이라고 봐도 무방한 건데, 그러니까 요걸 좀 무시하면 안 돼. 알았지? 무시하면 안 돼. 봐봐. Z랑 Z 바를 더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실수가 돼. 왜 그러냐면 A 더하기 BI라는 애랑 그 다음에 A-BI라는 애를 두 개 더한 결과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걔는 2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A가 되기 때문에 BI랑 마이너스 BI가 서로 사라지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실수가 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 Z랑 Z 바를 두 개 곱해주면 얘도 여전히 뭐가 되냐면 실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I라는 애랑 A-BI 얘를 곱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 이렇게 들어갈 텐데 I제곱 이렇게 들어갈 텐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질, 여기는 얘. 편례는 있잖아. 이게 뭐지? 분배 법칙 같은 게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Z 더하기 Z1 더하기 Z2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에 발을 해주잖아. 얘는 각각 따로따로 나눠서 발을 해준 결과와 같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것도 되고요. 나누기 이것도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혈례복소수만의 성질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방에 이거 계산되고 봐봐. 그다음에 다항식에다 다항식 더하면 뭐라고 했어?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은 하나의 다항식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복소수에다 복소수를 더해도 여전히 뭐가 돼요? 하나의 복소수가 됩니다. 그지? 그 하나의 복소수에다 켤레를 했어요. 그럼 그 결과는 각각의 켤레의 합, 차, 곱, 나누기 이렇게랑 똑같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나만 좀 예로 보여줄게요. 봐봐. Z1, Z2 뭐 이렇게 돼 있어. 더하기 Z1 더하기 Z2 이렇게 돼 있었고 심지어 여기에 Z1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에 발을 해주세요. 이거 계산된 결과에 발을 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여기 얘는 각각을 다 쪼개버리면 됩니다. Z1 바, Z2 바 더하기 Z1 바 더하기 Z2 바. 그 다음에 여기 얘도 분모에도 Z1 바 이렇게 각각 완벽하게 다 쪼개져서 들어갑니다. 그냥 그 사이에 쏙쏙쏙쏙쏙쏙 다 들어갑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봐봐. Z1 더하기 2 마이너스 I 더하기 뭐 Z2
곱하기 Z3이 있었어. 여기는 얘를 내가 뭐 해주세요? 켤레를 해주세요라고 했다면 그냥 각각 다 쪼개서 얘도 봐. Z1 봐. 얘도 원래는 반대. 오케이? 얘도 원래는 봐야. 여기도 3 하나 보여줄까? 얘도 원래는 반대. 2의 반은 실수의 바잖아.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이에요. 맞아? 나 마이너스. 여기는 얘는 i의 바잖아. 여기는 얘 자체가 하나의 뭐야? 켤레 복소수지. 그럼 여기는 얘 바를 씌워주면 플러스 i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3바, 얘 바, 얘 바 이렇게 쪼개지는 건데 3바는 여전히 3이었을 거고 Z2 바 곱하기 Z3바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다 쪼개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켤레 복소수의 고유의 성질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자, 2-3i 요거에 발을 해주세요 이러면 누구나 다 이거 2 플러스 3i예요 라고 자연스럽게 써요. 그치? 그 다음에 5에 발을 해주세요 하면 5라고 쓰고요. 3i에 발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3i입니다. 이렇게 잘 써요. 괜찮죠 이거는? 근데 이게 만약에 2i-5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발을 해달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를 갑자기 2i 플러스 5라고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켤레 복소수는 뭐라고 했어요?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에 마이너스를 곱한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 켤레 복소수는 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써줘야 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만 부호를 바꿔 허수 부분만 바꿔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요거에 대한 증명 자체는 선생님이 생략할 거예요. 이거 증명은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xi를 내가 a 더하기 di라고 놓고요. z2라고 하는 걸 c 더하기 di라고 놓은 다음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한 거에 발을 구해주고 각각의 발을 구해서 더해버리고 하면은 그 결과가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빼주고 발을 한다. 그럼 각각 발을 구해서 빼준다. 그럼 똑같은 결과. 곱해도 마찬가지, 나눠도 마찬가지. 다 동일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증명은 생략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하나하나 다 분배돼서 들어간다, 다 쏙쏙쏙쏙쏙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미지만 잘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말했던 여기는 이거 더했을 때 실수된다, 곱했을 때 실수된다. 요거 두 개의 요 상황을 잘 기억해요. 켤레의 성질 중에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두 켤레는 더하거나 곱하면 무조건 실수가 되는구나. 실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죠? 어쨌든 뭐 문제는 간단해요. 이렇게 줘도 돼. 알파가 이렇게 돼 있었고 베타가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럼 여기는 얘를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었어. 그냥 봐봐. 우리가 항상 선생님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제가 돼요. 제가 돼요. 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를 배우면 뭐 열을 한다 이런 건 사실 되게 헛소리에 가깝고요. 그죠? 하나를 배우면 우리는 두 개는 알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 얘가 됩니다 이렇게 했었지? 얘가 됩니다 했었지? 그럼 얘도 얘구나. 이게 두 개를 한 거야. 하나를 배웠잖아 우리 그지? 하나를 배웠지만 두 개를 알아버린 거야. 하나 얘가 되는구나. 그럼 얘는 이렇게 내가 하나를 묶어줄 수 있구나. 선생님 웃으면 안 돼요. 되게 진지한 얘기예요. 알았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잘 못해요 사람들이. 이거 딱 배워놓고서는 여기 얘는 다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알죠? 이걸 뭘로 받아?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바로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되면 좀 쉽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봐봐. 각각을 쪼개는 게 편하겠니? 하나로 합쳐놓고 한 번에 계산하는 게 편하겠니? 당연히 하나로 합쳐놓고 한 번에 계산하는 게 편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직접 구해봐요. 뭐가 됩니다? 3-i가 될 겁니다. 여기 얘는 3-i였고요. 걔의 켤레는 뭐겠어요? 3 플러스 i가 될 테니 여기 얘를 전제해주세요. 답은 10이 되는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합차가 될 테니까 얘는 켤레의 법이니까 분명히 뭐가 되겠어? 실수가 될 거야.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야. 이 정도로 바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죠? 여기 얘는 어떨까? 얘는 어쩔 수 없지. 그치?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산해 줍니다. 알았죠? 요거 그냥 요거랑 요거 켤레 곱한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될 거야. 얘는 5가 될 거야. 얘도 뭐가 될 거야? 5가 될 거야. 빼버리면 뭐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복소수가 얘들아 처음 배워서 어색한 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다들. 그러니까 그거를 왜 어려운지 처음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봐봐 이런 거 봐. 이런 거 보고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 어떻게 풀까 했더니
여기다가 베타 바 일단 구해봐야지. 베타 바는 뭐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예요. 알파 바 구해봐야지. 알파 바는 1 마이너스 2i일 거예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 바 곱하고 알파 바랑 베타 곱하고 알파 바랑 베타 바랑 곱하고 알파랑 베타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뭐 배운 사람들이야. 인수분해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죠? 인수분해 배운 사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봐봐. 얘랑 뭐 있어요? 공통인수가 있어요. 베타 바라는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되겠어요?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될 겁니다. 그죠? 뒤에 거 바라봐. 여기는 얘랑 얘를 바라봤더니 뭐가 있어? 공통인수? 베타가 있어요. 근데 반대건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될 겁니다.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더하기 알파 바에다가 베타 더하기 베타 바가 되는 거지. 그래서 더하면 얼마? 2겠지.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6이겠지.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렇죠? 어렵게 가지 말고 그냥 쉽게 어떻게 풀면 쉽게 풀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팁 하나 주자면 이런 거 A, C 더하기 A, D 더하기 B, C 더하기 B, D 이런 거를 바라봤을 때 이런 거를 바라봤을 때 이거 뭐야? A 더하기 B에다가 C 더하기 D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이것까지 바로 알아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지?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됩니다. A, C, A, D, B, C, B, D 해서 얘가 됩니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거든. 그치? 근데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얘로 인수분해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야. 이것도 눈여겨봐두고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된다면은 요거 두 개씩 묶으면은 이거 뭐야 공통인수 찾을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까지 꼭 생각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 여기는 얘도 그냥 선생님 같이 그냥 한번 풀어줄게요. 봐봐. 이거 쉬워요. Z가 얘라고 했어. 근데 나 얘랑 여기는 얘랑 지금 이렇게 돼 있었대.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Z 바를 또 구한다면 다 넣고 막 계산하지 말고 여기는 얘는 뭐겠구나. Z분의 Z-1 전체 바였겠구나. 거기다가 이제 Z분의 Z-1 이걸 더해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냥 여기는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는 얘 한 번만 계산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2 더하기 i분의 뭐가 되겠어? 2 더하기 i 빼기 1이니까 1 더하기 i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얘 뭐 해주면 됩니다. 실수화 시켜주면 됩니다. 실수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2-i를 분모분자를 곱할 거 아니야. 2-i를 분모분자를 곱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분모는 5가 될 게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분자는 이렇게 했더니 2고 이렇게 했더니 1이네. 그럼 얘는 뭐야? 3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했더니 2네. 더하기 i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켤레를 씌워주세요. 켤레하면 뭐가 됩니다. 3-i가 됩니다. 이거 두 개 더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그 i이 사라질 거고 5분의 6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지금 선생님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그죠? 계산의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빨리 푸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도의 계산은 이 정도 속도로 해야 됩니다를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정도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는 이 복소수 계산 때문에 막 쩔쩔매고 막 고생하고 막 그러면은 안 돼. 알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연습해서 여기는 얘 계산을 정말 제일 편한 형태로 자꾸 풀어본 제일 편한 형태로 자꾸 변형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좋아요. 다음 넘어가서 필수 6번으로 가봅시다. 여기서는요, 뭘 할 거냐면요, 주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은 좀 유명한 저 어디야? 여기구나. 이거부터 해야겠다. 봐봐. 여기는 얘 다음을 만족시키는 복수 Z를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봐봐. 이런 문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실수는 그냥 미정계수 하나 딱 설정해가지고 문자 하나 딱 설정해가지고 그거대로 문제 풀면 됩니다 이거였는데 복소수라고 하는 건 구성요소가 몇 개라고 했어요? 2개라고 했어요. 구성요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식을 가지고 뭔가 어떻게 하는 게 좀 쉽지 않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복소수 Z라고 하는 거를 일단 뭘로 바꿔? A 더하기 BI로 먼저 바꿔놔요. 그러고 나서 A 값 구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B 값 구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개의 문자를 알아야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한테 식 몇 개 주는구나. 그래서 식 2개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한번 가보자. 자,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요식 그대로 가면 a 더하기 bi라는 애랑 a-bi를 우리가 뭐 해달래? 더해달래. 얘가 6이래. 그러니까 2a가 6이구나. a는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두 개를 곱해달랬어. 그럼 이 곱하면 뭐가 된다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된다고. 얘가 뭐가 된대? 13이 된대.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거야. 됐습니다. 혈내 두 개 곱. 혈내 두 개 합은 2a가 되는 거 맞죠? 혈내 두 개 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뭐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제곱하면 9가 될 거야. 9 넘어가니까 b 제곱은 4가 되겠죠? 그럼 b 값은 뭐가 된다? 뿔마나 2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복수수는 뭐가 되는? 3 플러스 2i라는 거 하나랑 3 마이너스 2i라는 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그럼 식 하나밖에 안 줬잖아요. 식 하나밖에 안 준 이유가 정확하게 있어요. 다시 봐봐. 여기서 얘는 혈내 두 개 더한 거니까 무조건 뭐가 되겠어? 실수가 될 겁니다. 그럼 실수랑 같다는 식이었어. 얘는 사실상. 얘도 곱하면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실수랑 같다는 식이었어.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필요했던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얘는 어때요? 복소수랑 복소수가 같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복소수 상등 얘기로 들어가는 거고 복소수 상등 얘기로 들어간다면 식이 몇 개가 나올 게 분명하니까 두 개가 나올 게 분명하니까 여기서 내가 z를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i라고 설정해놓고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괜찮겠구나. 그러면 얘는 i에다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i 이렇게 된 거고요. 더하기 2배에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bi가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i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얘를 두 개 같다고 했으니까 i가 있는 애들이랑 없는 애들 분리해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i가 없는 애들을 먼저 봤더니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b예요. 그 다음 얘랑 곱해줬더니 뭐가 됐어? 플러스 2a가 됐습니다. 더하기 i가 있는 애들 봤더니 a 마이너스 2b입니다. 얘 i 얘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3i. 아 얘가 0이구나. 그럼 얘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두 개씩 써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한 계산이니까 차근차근 해주면 되고요. 필수에는 6번에 별표를 조금 쳐주세요. 필수는 6번, 우리 7번 먼저 갈 거예요. 7번이랑 6번 두 개 되게 중요한 개념의 문제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갈게요. 오케이? 7번. 이제 첫 번째로 설명할 내용은 뭐냐면 허수 단위 i의 주기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주기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복소수, 좀 유명한 복소수 애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i의 주기성이라는 건 뭐냐면 i라고 하는 애는 1제곱하면 그냥 i예요. 근데 i라는 건 제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i라고 하는 걸 세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왜냐면 얘랑 곱한 게 얘랑 곱한 걸 테니까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럼 i의 4제곱을 하면 뭐가 될까요? 얘 제곱이니까 1이 될 거예요. 얘가 4제곱 했을 때 1이 된다. 다시 i의 4제곱 했을 때 이거를 다른 색깔로 쓰죠. i라고 하는 건 뭐다? i라고 하는 거는 4제곱하면 뭐가 되는 애다? 1이 되는 애다. 라는 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이 숫자 4라고 하는 애 있지. 요 4라고 하는 애. 여기는 얘가 뭘 나타냅니다? 주기를 나타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봐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 있지. 요거는 뭐 하면 1이 돼요? 제곱하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거듭제곱 마이너스 i의 n제곱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얘는 주기성 몇 자리? 2자리 주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처음에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에 1이었고 그 다음 또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 1이었고 또 마이너스 1이었고 1이었지. 맞죠? 제곱했을 때 뭐가 됐으니까 1이 됐으니까 얘는 몇 주기다? 2주기구나. 2주기로 바뀌는 애구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여기는 얘는 4제곱해서 1이 된 애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4제곱해서 1이 되니까 주기가 4구나. 4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쭉 써버리면 i의 5제곱이라는 건 뭐가 되고요? i가 되고 i의 6제곱은 뭐가 되겠어? i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i의 7제곱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i가 되고 i의 8제곱은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4마다
4마다 이거 4씩 차이 나잖아, 그지? 4씩 차이다, 4씩 차이, 4씩 차이. 이렇게 4마다 계속 반복되게 똑같은 결과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네제곱은 그때 0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기는 얘에서 좀 더 확장돼서 가자면 봐봐 i의 7제곱 더하기 7제곱, 9제곱이라고 해요. i 9제곱 더하기 i의 8제곱 더하기 i의 10제곱 더하기 21, 11 i의 12제곱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도 뭐가 되겠어? 0이 됩니다. 이유는 여기는 얘네들이 다 i에 뭘로 묶여버리겠어? 8로 묶어버리면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네제곱이 됩니다. 얘가 빵인데 빵이겠죠. 오케이? 4주기짜리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얘가 4주기이기 때문에 4개씩 더하면 연속으로 돼 있는 숫자 있잖아. 아무거나 상관없어. 아무거나 4개를 더해버리면 걔는 무조건 뭐가 됩니다. 빵이 됩니다. 이런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본다고 해봐. A에 7, I에 7, I에 8, I에 9, I에 10 몇이야? 빵이야. I에 101, I에 102, I에 103, I에 104 얼마? 빵. 다 빵이야. 4개면 무조건 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 이렇게 I에 n, I에 n 더하기 1, I에 n 더하기 2, I에 n 더하기 3 이렇게 연속된 4개의 자연수가 이렇게 각각 주어져 있으면 얘 무조건 빵이구나.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알죠? 이건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는 i의 n제곱을 봤다. 얘를 봤다. 미안. 뭐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는 이 숫자 n에 대한 정체가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i의 n제곱을 봤을 때 이 상황 진짜 중요하다. 별표. 다시 i의 n제곱을 봤다라는 이 이야기를 얘는 이 n이라는 값이 4주기로서 4마다 반복돼. 그지? 1일 때 값이랑 5일 때 값이랑 9일 때 값이 다 같을 거야. 그죠? 2일 때 값이랑 6일 때 값이랑 또 몇이니? 10일 때 값이 다 같을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얘를 봤다. 그러면은 n을 분류해 주세요. 분류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분류하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n을 내가 이 4k 4로 나누는 거니까 4k 플러스 1 n을 4k 플러스 2 n을 4k 플러스 3 n을 4k라고 이렇게 받아놔주세요. 여기가 진짜 잘 들어야 된다. n을 분류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의 의미는 뭐야?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분요라는 뜻이지 4로 나눈 나머지가 2분요라는 뜻이야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분요라는 뜻이고 4로 나눈 나머지가 없어요. 0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i의 n제곱은 무조건 i였어. 이렇게 됐어. 요거 이해돼요? n이 이거였거든.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었거든. 그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이 요거나 요런 애들이잖아. 그지? 걔네들이 전부 다 i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런 경우였다면 i의 n제곱은 무조건 뭐가 되냐면 i의 제곱이 되는 거야. 즉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요런 경우였다면 i의 n제곱은 뭐가 됩니다. i의 세제곱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요런 경우를 바라봤다면 i의 n제곱은 i의 4제곱이 되면서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얘를 봤다면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i의 n제곱 같은 애를 봤어요. i의 n제곱 같은 애를 봤어요. 얘가 뭔지가 궁금한 거잖아. 얘가 뭘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근데 얘가 뭔지는 얘 때문에 결정이 안 나는 상황이지. 맞아요? 얘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는 얘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얘의 결과는 어차피 1 아니 i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i 아니면 1일 거 아니야. 얘의 결과는 무조건 얘가 4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얘가 얘인지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는 얘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수학에서 모를 때는 두 가지를 합니다. 다시 기억해. 수학에서 몰라라는 상황이 발생했어 라고 한다면
크게 딱 두 가지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이라는 걸 합니다. 모르면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르면은 분류합니다. 이게 두 가지. 수업에서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 전략은 딱 이거 두 가지입니다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몰랐어. 여기 얘가 뭔지 몰랐어. 얘 n이 뭔지 몰랐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가정을 하려고 뭐라고 가정해야 돼? 좀 애매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는 이 n을 몇으로 분류한 거야? 지금 4로 분류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4로 분류해놓으면 이럴 때는 이렇게 됐을 때 무조건 얘를 얘라고 놔도 되겠구나. 이럴 때는 무조건 얘를 얘라고 놔도 되겠구나. 무조건 얘를 얘라고 놔도 되겠구나. 이럴 때는 무조건 얘를 얘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저런 분류라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선생님 여기서 하나만 조금 주문을 할게요. 자 봐봐. 요거 플러스 1인데 요거를 마이너스 3으로 가도 완전 똑같은 의미거든. 요거 이해되니? 이것도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1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이해되죠? 뭐지? 왜 이해되지?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1. 이게 더 보기 편해요 사실은. 3, 2, 1, 빵 이렇게 가잖아. 그치?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바라보면서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구나라고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굳이 저렇게 쓰나요? 이거 4K 플러스 1이 더 편하지 않아요? 4K 마이너스 3이라고 굳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가는 봐봐. 여기다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5가 됩니다.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9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3이 될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13이 맞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9가 되고 그 다음에 13입니다. 뭐가 더 나아? 얘가 더 나아. 그지? 왜? 1부터 시작하잖아. 맞아요? 여기는 얘는 몇부터 시작해? 5부터 시작해. 그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놓는 거야. 굳이. 오케이? 얘랑 얘랑 같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해주세요? 그냥 4를 하나 빼주세요. 4를 하나, 여기 4 앞에 4 있잖아. 4를 하나 빼주세요. 라고 하면 얘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 1이다라고 판단할 때. 다시 반대로 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4를 하나 더 해주세요. 그럼 1 되잖아요. 그지? 이건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였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숫자, 정수를 분류한다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봐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분류 중에서 뭐가 있냐면 홀수 짝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자연수를 분류하는 데서 제일 많이 하는 분류가 뭐가 있어? 홀수 짝수가 있어. 근데 걔는 뭘 기준으로 한 거냐면 걔는 2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n이라고 하는 걸 2k-1 이렇게 하고 n이라는 걸 뭐라고? 2k라고 하지. 맞아요?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1이 됐다.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빵이 됐다.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 그지? 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니까 홀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 글자로 짝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많이 익숙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얘가 괜히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홀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2k-1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죠. 2k 플러스 1보다는. 맞아요? 그거까지 기억이 좀 되겠다. 그럼 3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하면 되겠어요? n이라고 하는 걸 3k-2랑 n이라고 하는 걸 3k-1이랑 n이라는 걸 3k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얘를 읽을 때 3k-2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 여기는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 여기는 얘를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애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지? 이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오메가라는 애를 배우게 됩니다. 3차 방정식 이유로 가면은 그때 여기는 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i의 주기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4주기를 줬기 때문에 4로 분류를 하는구나.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 2인 애들, 3인 애들, 4인 애들 이렇게 분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간단하게 좀 보자. 여기는 얘. 봐봐. 이거 분명히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4개씩 묶으면 무조건 빵 된다고 했지. 맞아? 그럼 4개씩 묶어버려. 알죠? 4개씩 그냥 묶어버려. 그럼 어디까지 묶이겠니? 100까지 있었으면 딱 묶일 거 아니야. 4개씩이니까 25개로 딱 묶이겠지. 근데 99까지밖에 없었어. 그러면 얘 어디서 잘리겠어? 96에서 잘리겠지. 아예 96에서. 그럼 이만큼은 다 4개씩 묶이니까 다 빵 돼서 사라질 애들이란 말이야.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여기는 얘 몇 개 남았어? i의 97, 98, 99 3개 남았죠. 그럼 i의 97은 당연히 뭐겠어? i 1일 거예요. 그렇죠? 96까지가 4로 나눠 떨어진 애들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1, 2, 3, 빵, 1, 2, 3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i의 제곱이었을 거고 얘는 i의 세제곱이었을 거야.
얘가 i고요. 얘가 마이너스 i야. 여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계산하는 이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 얘도 마찬가지다. 이게 분모 있다고 겁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는 얘도 어차피 i의 역수거든. i의 역수. 근데 그 i분의 1을 곱해 나가고 있는 중이야, 그렇지?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여전히 몇 주기를 가질 거냐면 4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여기서 이만큼이 4주기로 5번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다 없애줘. 답은 1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기성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됐죠? 이제 12번 말고 13번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 건데 잘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2번을 풀어줄게. 너희가 1번을 한번 풀어보는 거야. 2번을 한번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그냥 i만 넣고 보면 i는 주기성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i는 그냥 i만 이렇게 연속으로 돼 있었으면은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4개씩 묶으면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1, 2, 3, 4, 5, 6, 7, 8이 붙어있지. 개수들이 붙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주기성 이거 4개를 더한 결과가 0이 되진 않을 거지만 오케이? 이 0이 되진 않을 거지만 얘는 여전히 4개씩 주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봐봐. i분의 1 더하기 i의 제곱분의 2 더하기 i의 세제곱분의 3 i의 4제곱분의 4까지만 일단 먼저 구해보는 거야. 구하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i분의 1이 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냥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분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1이니까 4가 될 겁니다. 그죠? 요거 두 개 더하니까 뭐가 되고요? 2가 되고 요거 두 개 더하니까 뭐가 됐어? 마이너스 i분의 2가 됐어요. 그럼 요거 유리화 한번 해주죠. 필수 한번 해주죠. 여기다가 i 곱하고 i 곱할까? 그럼 요거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이 없어집니다. 얘는 뭐가 됐어요? 2 플러스 2i가 됐어요. 한 주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여기 있는 얘도 나중에 겪어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결과가 2번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얘도 마찬가지 몇 주기를 갖는다, 4주기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4개씩 묶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조금만 바꿔줄게요. 플러스 쭉쭉쭉쭉쭉 가서 100일 i의 100제곱이다. 요거 계산해보세요. 가보자 같이. 자,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얘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너무 규칙성을 가지고 있잖아.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주기성이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씩 잘라서 4개씩 잘라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개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 i 끝에 있는 게 지금 빵 1, 2, 3이니까 좀 어색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이렇게 자르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여기는 얘는 나중에 1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일단 무시하고 첫 번째 있다고 무조건 다 더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서부터 이렇게 5개를 잘라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2i랑 3i의 제곱이랑 그다음 4i의 세제곱이랑 그다음에 5i의 4제곱까지 지금 이렇게를 더해달라고 한 거야. 요거는 뭐니? 마이너스 3이고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 4i 요거는 뭐예요? 5가 되겠죠. 그럼 요거랑 요거 더할 때 2가 되고 요거랑 요거 더할 때 마이너스 2i가 되겠네? 자, 이렇게 된 애가 몇 개 있을까? 얘가 지금 100까지 있잖아요. 100까지. 그치? 그럼 얘는 몇 가지 있어? 25개가 있었을 거야. 요런 애가 25개가 있었어요. 봐봐, 지금은 선생님이 지금 뒤에 건 다 배제하고 무조건 주기성이 있을 거야 라고 가정하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사실 무조건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를 선생님이 사실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그냥 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 추천하는 거는 뭐냐면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그렇지? 한 번만 더 해봤고 7i의 6제곱 더하기 8i의 7제곱 더하기 9i의 8제곱 요걸 똑같이 계산해봐요. 그럼 여기 얘 봐봐. 얘는 뭐가 돼요? 6i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8i가 될 거고요. 플러스 9가 될 겁니다. 요거 두 개 더해보면 뭐가 되고요? 2가 되고 요거 두 개 더해보면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똑같이 나오니까 똑같이 나오는 것까지 꼭 확인하고서 그 주기성을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기가 지금 몇 개 있었으니까 25개 쓰기 이런 게 25개 있었을 거고 거기다 더하기 1 하나 빼먹은 거 추가만 시켜주면 답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여긴 좀 생소한 계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계산을 좀 눈여겨봐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자꾸 생각을 해줬으면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알면 편해. 이런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개념의 제목은 뭐냐면 좀 유명한 복소수입니다. 오케이? 좀 유명. i라고 하는 좀 유명한 복소수죠. 4제곱하면 뭐가 되는 겁니다? 1이 되는 겁니다. 제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복소수니까 괜찮다 치고. 여기서 이제 뭘로 갈 거냐면 1 마이너스 i분의 1 더하기 i라는 복소수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얘는요 그냥 1 i예요. 얘는 무조건 그냥 i야. 얘는 그냥 i야. 그렇죠? 얘는 그냥 뭐라고? 그냥 i라고. 알았죠? 요거를 뭐 해보면 실수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실수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1 마이너스 i에다가 여기다 1 더하기 i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 얘는 1 더하기 i에 뭐가 되겠어요? 제곱이 됩니다. 여기 얘를 봤더니 이거 합창해가지고 이 분모가 2가 되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 여기 얘를 가만히 봤더니 1 더하기 2i에다가 플러스 i 제곱이 되게 분명하거든. 그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거랑 없어질 거고 남은 거 봤더니 결국 i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계산할 때마다 매번 계산을 선생님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였어? 몰라도 되지만 알면 편하다고 했어요. 몰라도 돼. 여기는 얘가 i라는 이 사실을 꼭 알 필요가 없다고. 근데 알면 어때? 개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면 개편한 복소수들 몇 가지 지금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1-i분의 1 더하기 i는 i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1 더하기 i분의 1-i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i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부호를 따라가냐면 분자의 i의 부호를 따라갑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얘랑 좀 비슷하게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제곱해서 i 되는 애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다시 두 번째 파트는 제곱해서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라고 하는 얘를 봤어요. 여기는 얘는요 제곱하면 뭐가 됩니다? 얘는 i가 됩니다. 제곱하면 i. 그러니까 이거 봐. 아직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라고 하면요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실제로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몰라도 뭐하고 상관없다고. 하지만 알면 편하다고. 알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에 뭐라고? 10제곱이라고 놓고 여기는 마이너스 i의 10제곱이구나. 그러니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의 10제곱, 마이너스 1의 10제곱은 어차피 1일 거고 얘는 i의 10제곱이겠구나. i의 제곱이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좀 유명한 애들 좀 소개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조금만 더 가볼까? 선생님 좀 욕심이 나네 갑자기. 1 더하기 i는 뭐야? 제곱하면 뭐야 될까? 2i가 그래, 루트 2가 그치? 제곱하면 2잖아. 2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1 마이너스 i의 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2i. 이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전개해도 괜찮아. 그 다음에 좀 이제부터 하는 애가 좀 이상한 애들.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x제곱 더하기 x.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x 다시 2분의 3i가 된다. 그러니까 5i인지 3i인지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여기는 얘는요.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애예요. 여기는 얘는요. 세제곱하면 뭐가 되는 애? 1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요거 전체는요. 세제곱하면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1이 되는 애예요. 근데 이런 거는 상식의 값으로 기억해 놓고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좀 유명한 복소수, 말 그대로 진짜 좀 유명한 애들이야. 자주 나오는 애들이니까 이런 애 정도는 이거 바라보면서 i구나, 이거 바라보면서 마이너스 i구나, 이거 바라보면서 요 안에 있는 얘 바라보면서 얘 제곱하면 i 되는 애구나, 여기 얘 바라보면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i 되는 애구나. 여기 얘는 요 안에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니 얘는 세제곱하면 1 되는 애구나,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애구나. 나중에 이제 여기 얘네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 얘네들을 오메가라고 부를 거예요. 오메가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거 뭐 세제곱하면 1이 됩니다. 그 애가 여기예요. 얘는 오메가 친구라는 애고요. 얘는 오메가라는 애.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 요 좀 유명한 복소수들은 바로 보자마자 바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고 있으면 복소수를 계산하는데 훨씬 더 이롭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얘도 딱 보니까 뭐야? 제곱하면 얘는 I 되는 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제곱하면 I 되는 애. 여기다 집어넣었어. 얘는 당연히 제곱 먼저 제곱이랑 50제곱이랑 분리를 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i의 50제곱이 되는구나. 얘는 i의 50제곱분의 1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바라볼 수 있단 말이야. 복잡한 애를 그냥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얘는 눈에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긴 얘도 마찬가지. 여긴 얘는 뭐구나? i구나. 여긴 얘는 마이너스 i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 11-4번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보자. 여기서 그러면은 잘 봐봐. 지금 선생님 여기까지 설명한 거야. i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지금 2가 되는 두 자리 자연수 n의 치수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 이럴 때 쓰라고 선생님이 이 개념을 설명해주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 여기는 얘가 뭐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뭐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 때문에 몰라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중에서 일단 하나는 알 수 있겠다. 얘가 홀수였으면 이건 무조건 빵입니다. 이거 바로 이해되니? 왜냐면 얘가 홀수라면 어때? 홀수라면 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i의 n제곱에서 i의 n제곱에서 다시 i의 n제곱에서 i의 n제곱을 뺀 거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홀수면 무조건 0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홀수인 경우는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복잡하게 사실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n이라는 숫자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가 2인가 3인가 4인가에 따라서 여기는 이 값들이 결정될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의 결과는 총 4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 맥시멈 4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 한번 넣어봐. 그냥 1 한번 넣어봐. 그럼 뭐가 돼? 홀수니까 당연히 0 되겠죠? 다시 그 다음에 2 한번 넣어봐. 그게 뭐가 돼? 마이너스. 다시 2 넣으면 이게 i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마이너스 i의 제곱이더라. 근데 마이너스 i의 제곱도 이거 플러스로 바뀌면서 i의 제곱 된단 말이야.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3 넣으면 홀수니까 0 될 거고 4 넣으면 어때? 여기다 4 넣으면 이거 4제곱 되고 4제곱 되니까 이건 당연히 2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n이라고 하는 거는 4로 나눠 떨어지는 애들만 가지고 생각해달라는 거구나.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이 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주기성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분류하라고 이렇게 4가지로 분류했어. 그래도 여기는 얘를 일일이 다 이렇게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 방법 자체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써준 거지. 여기는 얘를 그대로 다 이용해서 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얘가 몇 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4주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어떻게든지 판단해달라. 그럼 얘는 결국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였어? 4로 나눈 나머지가 빵이구나. 4로 나눈 나머지가 빵이구나.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눈 나머지가 빵인 것 중에 최소값은 당연히 12겠죠. 답은 12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유제 12번 요거 하나 안 했는데요. 유제 12번 보면서 이제 뭐 할 수 있겠어? 여기는 얘가 좀 유명한 애구나 쟤. 그죠? 쟤 뭐구나? I구나. 그죠? I구나. 그러니까 얘는 뭐 해달라? I1부터 I2 해서 땡땡땡 해서 I의 50제곱까지 이렇게 다 더해달라 이런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봐봐 선생님 뒤에서 이만큼 자를게. 이게 전체 몇 개야? 50개거든. 그치? 50개야. 그럼 연속으로 내가 4개씩이면 다 빵 된다고 했잖아. 그치?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 그랬지? 그럼 굳이 뒤에를 남기지 말고 앞에를 남기자. 오케이? 50개를 내가 4로 나누면 2 남죠? 그러니까 이거 2개 빼고는 다 이만큼 묶일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의 답은 i-1이 되는군요. 이렇게 판단해 줍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연습 많이 필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복소수 중에서 이제 켤레 복소 성질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얘기하고 이제 음의 제곱근까지 하면 이 복소수 파트는 또 끝이 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복소수 파트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연습을 정말 많이 해줘야 되고 연습을 적게 한다. 그럼 여기는 이 파트는 계속 복잡하게 됩니다. 알았죠? 오늘 배웠던 개념 토대로
문제 많이 풀어보고 정리해보면서 되는 거 질문하고. 오케이?